지금부터 NCS 워크벤치를 이용하여 액시얼 터바인의 메쉬를 작업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우클릭, 스페이스 클레임을 먼저 열어줍니다.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 지오메트리는 액시얼 터바인의 4분의 1이 되는 지오메트리이고 앞부분은 스테이터, 뒷부분은 로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로터의 허브가 스테이터 허브보다 약간 낮게 모델링 되어 있어서 편의상 이 높이를 맞춰주고 이 사이 간격을 메꿔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슈라우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스테이터 부분과 로터 부분의 슈라우드로 나누는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누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스플릿 바디 선택, 자를 대상이 되는 면을 선택. 그러면 이 면에 맞춰서 이 바디가 잘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두 부분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풀 선택. 여기 보시면은 높이가 안 맞죠. 우선 이건 나중에 작업을 할 거고, 이 겹쳐지는 부분을 자를 때에는 그냥 보통 면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겹쳐지는 부분을 바디로 자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바디로 자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컴바인을 눌러서 먼저 대상이 되는 바디를 선택하고 자르는 툴인 바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겹쳐지는 부분만큼이 잘라지게 됩니다. 다시 이 윗부분을 올려서 여기 높이에 맞춰서 자르기 위해 스플릿 바디를 선택, 자를 바디 선택, 자를 면을 선택. 그리고 이 면에 맞춰서 다시 바디가 잘라지게 됩니다. 윗부분을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터 부분과 로터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스테이터 부분을 따로 저장하고 로터 부분을 따로 저장할 건데 먼저 스테이터 부분부터 저장하겠습니다. 로터 부분은 잠시 삭제하고 스테이터 부분만 남았습니다. 세이브 에즈, 그리고 다시 뒤로 되돌리면 로터가 다시 살아나고요. 이번에는 스테이터 쪽을 삭제하겠습니다. 네. 로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메쉬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지오메트리를 열어서 디자인 모델러를 실행시켜 줍니다. 아까 저장했던 파일을 불러옵니다. 디자인 모델러는 이런 터보머신에 지오메트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툴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작업을 진행할 때는 이 블레이드 하나랑 슈라우드 허브 약간만 있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통째로 다 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툴에서 솔리드 익스텐션 베타 이 기능을 사용할 건데 이 기능은 따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다면 워크벤치에서 툴, 옵션, 어피어런스,
데이터 옵션 이 부분을 클릭하고 OK를 눌러주면 활성화가 됩니다. 선택, 오프셋은 이 정도. 이 작업을 왜 하는지는 이따가 이 익스포트 포인트를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린 부분만 더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 슈라우드와 허브와 간섭이 되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패시지의 플로우 방향과 슈라우드 허브를 이식시켜 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건데, 그 면을 선택할 때 있어서 면이 항상 XZ축에 있어야지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의 축이 Z방향과 일치해야 또 이 작업이 에러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XZ 플레인을 선택하고 새로운 플레인을 생성해 준 뒤 우클릭, 스케치 프로젝션, 라인 선택으로 바꾼 다음 슈라우드와 허브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 피처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선택하면 같이 선택이 됩니다. 어플라이. 그러면 이렇게 따로 프로젝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면에다가 스케치로 넘어가서 아울렛을 바로 이쪽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울렛이 약간 더 긴 것이 해석의 정확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는 딱 정해진 건 없고 이 코드 길이의 1.5배, 2배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각형을 선택해 준 다음 끝에서 여기까지 하면 이 윗부분은 중복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하나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렛 부분도 스케치를 진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렛, 슈라우드, 연장된 슈라우드, 연장된 허브, 아울렛이 나타나게 되고, 이걸 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컨셉트, 스케치, 아까 그린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린 스케치가 라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플레인 4를 선택한 다음 새로운 면을 생성하고 라인으로 바꾼 다음 인렛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4개의 경계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플로우 패스를 선택한 다음 머신 타입에 액시얼 터바인을 선택하고 각 경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레이어를 넣어줍니다. 이러면 이 5개 레이어에 대해서
이 블레이드의 지오메트리가 커브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능은 익스포트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로터의 블레이드는 41개라서 41개로 선택해주고, 블레이드 서피스는 지정을 안 해줬네요. 먼저 이 면, 그리고 이 면을 같이 선택한 다음 우클릭 네임드 셀렉션 블레이드, 그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셋을 0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이 0으로 하는 거랑 관련된 게 아까 이 익스텐션을 한 건데, 이 블레이드랑 허브, 슈라우드가 약간 겹쳐져 있어야지 이게 온전히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이드를 연장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이 슈라우드와 허브가 좀 더 위로 아래로 올라오면 오프셋이 일어나면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패시지랑 약간 다른 높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쪽으로 올려서 미리 간섭을 시켜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파일 토러런스는 앱솔루트로 바꾸고 가능한 작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값이 작지 않을 경우에는 이 블레이드의 정확한 지오메트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서 메쉬 작업을 할 때 다른 형상의 메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 노란색 선, 연두색 선이 커브로 만들어진 선입니다. 레이어 개수를 늘리면 그만큼 커브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럴수록 좀 더 정확한 블레이드의 형상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